옛날에 TV에 출연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했죠. 어디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과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답을 단 것도 있고 못 단 것도 있고 한데 언론에서 이슈가 몇 번 됐었죠. 예전에 이런 방송에서는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 수술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쪽들이 강조돼서 편집이 된 건 맞아요. 예전 영상 리뷰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김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모든 이때까지 동물 실험이라든지 임상 결과들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수술을 해야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가라는 결과는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자기 뼈 길이의 20% 이내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15% 이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0cm, 8cm, 10cm, 12cm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이야기죠. 2013년 13년? 예, 14년 방송이네요. 진짜? 젊네. 이때만 해도 이렇게 생겼네.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거는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들 이런 걸로 봤을 때 자기 뼈 길이의 20% 이내가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보면 15%가 안전하고 그 안에 했을 때 합병증의 확률이 적더라 이 말이거든. 어쨌든 요거는 뭐 지금도 맞는 이야기인데 결이 조금 달라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위험성, 거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8cm, 10cm 늘려야 된다 그러면 늘릴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해서 좋고 안 좋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합병증의 관점 말고도 비율적인 문제, 스포츠 능력 회복에 관한 문제 그런 면에서도 다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뼈에 여러 개의 두꺼운 철심을 박습니다. 외부 고정장치를 연결합니다. 이제 최소 석 달 이상 이 고정장치를 차고 키가 커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똑같은 복무식이어도 종아리가 길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면서 키가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 뒤 1년이 지났는데도 걷질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못 걷는 것이 1%라도 있었으면 저는 이 수술을 안 했어요. 이 수술은 무조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자체가 후유증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이 수술은 평준화된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기본이 안 돼 있는 연장 수술에 대한 컨셉이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수술 단계에서 망가지는 거. 그 다음에 연장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생기는 거. 그리고 과도한 연장을 해서 또 생기는 거. 실제로 환자들한테 종아리만 연장을 하는데 8cm, 10cm 이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A라는 병원에서 키 수술을 받았어요. 처음에 종아리를 하셨는데 운동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직업적인 운동선수가 오면 거절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합병증이 안 생기더라도 8cm 늘렸다면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은 끝이에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프로라든지 엘리트 선수들은 자기가 하던 미세한 차이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거절하기는커녕 그 환자는 3cm만 늘리려고 갔는데 8cm를 하라고 이렇게 의사가 부추긴 거지. 괜찮다고. 병원 의사가 참 그러고 합병증이 확 생겼죠. 아주 심각하게 생겼어요. 합병증이 생긴 거를 치료한다고 하다가 합병증이 더 생겼어.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일단 내가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지나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번에는 허벅지를 수술을 또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환자가 허벅지를 하겠다고 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만하시라. 이미 충분히 고생 많이 했지 않냐. 그러고 이제 보냈죠. 보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환자가 또 목발 짚고 쫄뚝쫄뚝하고 왔어요. A라는 병원에서 하고 이렇게 망가진 다음에 이번엔 B라는 병원 가서 한 거예요. 허벅지를. 또 완전히 망가져서 왔어요. 그런 의사들은 이런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이 전문가라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지. 경향신문도 세 꼭지로 크게 냈어요. 이거. 처음에 기사 낼 때 무슨 동에 무슨 정형외과 이니셜 있죠. 까지 해가지고 기사를 냈었어요. 수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거기 병원에서 엄청 막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기육정형외과로 그냥 바뀌었어. 실은 그 기사 그대로 갔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병원에 안 가죠.
근데 연장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거나 했을 때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피해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환자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환자들 와요. 문제 생겨서 온 분들한테 물어보죠. 왜 저한테 이제 왔냐? 어떤 분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갔는데 그 의사가 나에 대한 욕도 막 하나 봐요. 내가 세브란스에서 쫓겨났다. 실력이 없어서 쫓겨났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내 선배니까 나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자들을 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은 가는데 의사분이 자기 손을 탑싹 잡으면서 자기가 잘 해주겠다 해서 거기에 감동받아서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한 사람들 딱 문제 생겨서 온 사람들 내가 물어봐가지고 들었던 이야기. 이동훈 교수. 이 교수는 작은 키 때문에 대인관계마저 힘들어하는 젊은이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술을 허락합니다. 만약 외모만을 위한 결정이라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이 교수는 경고합니다. 정상적인 보행을 하려고 해도 제 가족이면 이 수술을 시키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내 가족이면 안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채널에 댓글로 내 가족이면 수술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는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수술에 대한 입장은 이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자식이면 나는 안 시키고 싶죠, 당연히. 왜냐하면 정상 몸이니까. 몸의 기능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100% 돌아오면 본전인 수술이거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고 대인관계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면 내가 수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런 수술을 하려고 하는 환자분들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겁을 주고 그 환자를 내치면 제 말을 듣고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환자를 내가 안 하면 그분들은 어디를 가서든 수술을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계속 알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정보가 찾기 힘들거나 몰라가지고 피해받지 말고 저한테 오시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수술을 다른 데서 받고 합병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막 나고 그래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상 몸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력 질주나 축구, 농구 같은 과격한 스포츠는 이게 100%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가정을 하고 그래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 수술을 결정하실 때. 원만하게 잘 치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을 누구한테 맡길 건지 정말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100% 여러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재활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